서로의 무소유 월든 제18부 맺는 말. 의사는 현명하게도 환자에게 공기와 장소를 바꾸라고 권한다. 이것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니 얼마나 다행인가. 칠엽수는 뉴잉글랜드에서 자라지 않고 흉내 집박이의 울음소리를 이곳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다. 기러기는 우리들보다 더 세계인에 가깝다. 캐나다에서 아침을 먹고 오하이오에서 점심을 먹으며 밤에는 남부지방의 강어귀에서 잠을 잔다. 심지어 들소도 계절과 보조를 맞춘다. 콜로라도 강변의 초원에서 풀을 뜯는 것은 옐로스톤 강변의 풀이 더 푸르고 달콤해져 그를 맞이할 때까지만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농장의 나무 울타리를 뽑아버리고 돌담을 쌓으면 그 뒤에는 우리 인생의 한계가 생기고 운명이 결정된 것으로 여긴다. 만약 당신이 마을 이장으로 선택된다면 이번 여름에 당신이 티엘라 델푸에고 섬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갑자기 지옥의 불나라를 방문하게 될 수도 있다. 우주는 생각보다 넓다. 우리는 호기심 많은 승객처럼 배의 난간 너머로 밖을 바라보아야 한다. 뱃밥을 만드는 어리석은 선원처럼 항해하면 안 된다. 지구 반대편은 우리와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의 집일 뿐이다. 우리의 항해는 오직 대권 항해이며 의사는 단지 피부병에 대한 약을 처방해 줄 것이다. 어떤 이는 기린을 쫓아 남아프리카로 가지만 분명히 기린이 그가 쫓아야 할 사냥감은 아니다. 만약 기린을 쫓더라도 그가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 도요새도 귀한 사냥감이지만 나는 자기 자신을 사냥하는 것만큼 고귀한 게임은 없다고 본다. 당신의 눈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당신은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1000개의 지역을 찾을 것이다. 그곳을 여행하고 자신 내면의 우주학 전문가가 되어라. 아프리카와 서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 내부는 표 위에 하얗게 남아있지 않은가? 그러나 발견하고 나면 해안처럼 검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나일강과 니제르강 또는 미시시피 강의 수원이거나 미국 대륙의 서북 항로인가? 이것이 인류의 중요한 문제인가? 아내를 잃어버리고 열심히 아내를 찾고 있는 이는 프랭클린 한 사람뿐인가? 그린넬씨는 그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가? 당신 내부에 있는 강과 대양을 탐색하는 멍고 파크, 루이스와 클라크 또는 프로비셔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당신 내부의 숨은 보다 높은 지역을 탐험하라. 만약 당신이 필요하다면 식량으로 고기 통조림을 배에 잔뜩 싣고 가고 빈 깡통은 표지용으로 높이 쌓아 올리자. 통조림이 단지 고기를 보존하기 위해 발명된 것인가? 새로운 대륙과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콜럼버스가 되어라. 무역이 아닌 사상을 위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라.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의 왕국의 주인이다. 그에 비하면 러시아 황제의 제국은 얼음으로 이루어진 보잘것없이 작은 언덕일 뿐이다.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누군가가 애국심을 명목으로 작은 것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덤이 될 땅은 사랑하고 지금 육신의 활력을 불어넣을 정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감도 느끼지 못한다. 이들에게 애국심은 머릿속에서 꿈틀대는 구더기와 같다. 갖은 행사를 치르고 비용을 들이며 떠난 남의 탐험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신세계에 많은 대륙과 바다가 있다는 것, 각자가 지협이고 작은 만에 불과하지만 아직
자신에 의해 탐험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한 배를 타고 500명의 대원들을 지휘하며 추위와 폭풍우와 식인종과 싸우며 수천 마일을 항해하는 것이 각자의 내부에 있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홀로 탐험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돌아다니다 이국적인 호주인을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나는 신에 속한 부분을 더 많이 가졌고 그들은 길에 속한 부분을 더 많이 가졌으니. 잔지바르에 사는 고양이의 수를 세기 위해 세계를 여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더 나은 일을 찾기 전까지는 그 편이 낫고 당신은 아마 지구의 내부로 통하는 심스의 구멍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과 포르투갈, 황금해안과 노예해안은 모두 이 개개인의 바다에 접해 있다. 그러나 그 길이 직접 인도로 가는 배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배도 육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항해한 적이 없다. 만약 당신이 세상 모든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모든 나라의 관습을 배우려 한다면, 만약 당신이 어떤 탐험가보다도 더 멀리 여행하고 모든 풍토에 익숙해지려 한다면, 그리고 수수께끼를 해결해 스핑크스의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 죽게 만들고자 한다면 옛 철학자의 가르침을 따라 탐험하라. 그러려면 눈과 용기가 필요하다. 패배자와 도망자 그리고 겁쟁이만이 군에 입대한다. 지금 가장 먼 서쪽으로 떠나라. 그 길은 미시시피 강이나 태평양 해안에서 멈추지 않고 오래된 중국이나 일본에 가는 것도 아니며 당신의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여름과 겨울에도 낮과 밤에도 해가 지고 달이 지고 마침내 지구마저 지더라도 멈추지 않는다. 미라보는 노상 강도 짓을 하기도 했는데 사회의 신성한 법에 공적으로 대적하는 일에 참여하는데 어느 정도의 결의를 지닐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는 군대에서 싸우는 병사에게는 노상 강도 반만큼의 용기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충분히 고려하고 굳게 결심하면 명예나 종교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속적으로 보면 이 말은 남자다운 말이지만 절망적이지는 않더라도 게으른 것이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신성한 법칙을 따르는 과정에서 사회의 가장 신성한 법에 공적으로 저항하는 위치에 자신을 놓은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더라도 결의를 시험할 수 있다. 사회에 대해 그처럼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법칙을 따르면서 갖게 되는 태도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만약 올바른 정부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결코 절대적이지 않을 것이다. 숲에 들어갈 때처럼 어떤 중요한 이유 때문에 나는 숲을 떠났다. 나에게는 살아야 할 몇 개의 인생이 남아있는 것 같았고 숲에서 더 이상 그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쉽게 특정한 길을 걷게 되고 스스로를 위한 길을 다져가게 되는지 놀라운 일이다. 숲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되지 않아 집 문에서 호수까지 내 발자국 때문에 길이 생겼다. 사용하지 않은 지 5, 6년이 지났는데도 그 길은 뚜렷하게 남아있다. 아마 다른 이들이 그 길을 지나가서 아직까지 유지되는 것 같다. 땅 표면은 부드러워 사람의 발이 닿으면 표시가 남는다. 마음의 길도 그렇다. 세계의 도로들은 얼마나 닳고 먼지가 많겠는가. 전통과 타협이 지나간 자리는 얼마나 깊이 파였겠는가. 나는 내 인생이 특별 2등 선객으로 머무는 것보다 돛대 앞 갑판 위에서 산으로 둘러싸인 달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했다. 나는 배 아래로 내려갈 생각은 없다. 적어도 나는 경험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꿈을 위해 당당히 나아가며 스스로 상상하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동안의 것은 뒤로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지나갈 것이다. 새롭고 보편적이며 더 자유로운 법칙이 주변과 내부에서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오래된 법칙은 확대되고 자유로운 의미에서 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것이며 그의 존재는 보다 높은 법칙 아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삶을 단순하게 만들수록 우주의 법칙은 덜 복잡해지고 고독은 고독이 아닐 것이며 가난도 가난이 아니고 약함도 약함이 아닐 것이다. 당신이 만약 허공에 성을 짓는다고 해도 헛된 일이 아니다. 본래 성은 허공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아래 주춧돌만 쌓으면 된다. 영국인이나 미국인들이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우스꽝스럽다. 사람이나 버섯은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 마치 그들이 중요한 것처럼 그들이 없으면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듯하다. 마치 자연이 한 가지 이해 방법만 지지하는 것 같고 짐승과 동시에 새들을 땅을 기는 생물과 동시에 하늘을 나는 생물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듯하며 소가 이해하는 쉬와 워가 가장 훌륭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또한 안전이라는 것은 어리석음 속에서만 있다는 태도이다. 나는 내 표현이 더욱 터무니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못할까 싶어 두렵다. 내가 확신하는 진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일상적인 경험의 좁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까 걱정이다. 터무니없는 것,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느냐에 달려있다. 새로운 목초를 찾아 다른 위도로 옮긴 소들은 젖을 짤 시간에 통을 차고 울타리를 넘어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는 암소만큼 터무니없지는 않다. 나는 어딘가에서 제한 없이 이야기하고 싶다. 잠에서 이제 막 깨어난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다른 이에게 말하듯이 진실한 표현의 기초를 위해서는 과장도 충분하지 않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노래 한 소절을 들은 사람이라면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나 앞으로 가능한 일을 고려할 때 우리는 가급적 앞을 향해 느슨하고 불확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윤곽을 희미하고 어렴풋이 남겨두어야 한다. 우리의 그림자가 태양을 향해 보이지 않는 땀을 흘리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어휘가 지닌 변덕스러운 진실은 남아있는 부적당한 표현들을 거듭해서 배반해야 한다. 그들의 진실은 즉시 해석되고 문자 그대로의 기념비만 남는다. 우리의 믿음과 경건함을 표현하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뛰어난 이들에게 그것들은 중요하고 유황처럼 향기가 난다. 왜 우리는 자신의 수준을 가장 둔감한 통찰력에 맞추려고 하고 그것을 상식이라고 칭찬하는가? 가장 평범한 상식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상식이며 그들은 코 고는 소리로 표현한다. 때로 우리는 보통 사람의 한 배 반쯤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 까닭은 우리가 그들의 지혜를 3분의 1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아침의 빨간 노을에서도 흠을 잡으려고 한다. 만약 그가 아침에 일어날 수만 있다면 말이다. 인도의 신비주의자 카비르는 시가 4가지의 다른 의미, 다시 말해 환상, 영혼, 지성, 그리고 브라만교의 일반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쪽 대륙에서는 어떤 사람이 쓴 글이 한 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면 그것은 비판 대상이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여긴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감자가 썩는 병의 치료법을 알아내려 애쓰면서 그보다 더 널리 퍼져 있고 치명적인 머리가 썩는 병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고민하고 있단 말인가? 나는 내 글이 난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월든 호수의 얼음에 대한 내 글에 대해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 이상의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무척 자랑스러울 것이다. 남쪽 지방에서 얼음을 사는 사람들은 순수함의 증거인 파란색을 탁한 것으로 간주해 하얗고 수초 맛이 나는 캠브리지산 얼음을 선호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순수함이란 지구를 둘러싸는 안개 같은 것일 뿐 그 안개 너머의 창공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미국인들이 그리고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고대인들 또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지적인 소인이라고 귀가 아플 정도로 말한다. 그러나 그게 어떻다는 것인가? 살아있는 개는 죽은 사자보다 낫다. 자기가 작은 피그미족에 속한다고 해서 큰 피그미가 되려고 하기 전 목을 매야 하는 것일까? 각자의 일에 충실하고 천성에 따라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 왜 우리는 성공하려고 그토록 절박하게 서두르며 그토록 무모하게 일하는 것일까? 어떤 이가 자신의 동료와 발맞추지 않는다면 아마 그가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자신이 듣는 소리에 맞춰 걸어가게 하자. 그 북소리의 박자가 어떻든지 얼마나 멀리서 들리든지 말이다. 그가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가 봄을 여름으로 바꾸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맞는 상황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대체할 수 있는 현실은 무엇인가? 우리는 헛된 현실이라는 암초에 배를 난파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가 머리 위에 파란 유리로 이루어진 하늘을 만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비록 그것이 정말로 완성된다고 해도 우리는 마치 그 존재가 없다는 듯 그 너머에 진짜 하늘을 그리지 않겠는가? 쿠우르시의 완전을 갈망하던 예술가가 있었다. 하루는 그가 지팡이를 만들려고 했다. 불완전한 일에는 시간이 하나의 요소가 되지만 완벽한 일에는 시간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는 비록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완벽한 지팡이를 만들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적합하지 않은 재료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는 나무를 구하러 숲으로 갔고 그가 나무를 하나하나 살피고 버리는 동안 친구들은 일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 죽고 점차 그의 곁을 떠났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도 늙지 않았다. 목표에 대한 그의 결심과 숭고한 믿음은 그가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젊음을 주었다. 그는 시간과 타협하지 않았다. 시간이 그의 길을 비켜나 그를 굴복시키지 못한 것을 멀리서 한숨 짓게 만들었다. 그가 비로소 적합한 나무를 찾아냈을 때 쿠우르는 회색의 폐허가 되었다. 그는 그 폐허의 흙 둔덕에 앉아 지팡이를 깎았다. 지팡이가 제 모양을 갖추기 전 칸다하르 왕조가 망했고 그는 지팡이 끝으로 모래 위에 그 왕조 마지막 왕의 이름을 쓰고 일을 계속했다. 그가 지팡이를 다듬었을 때 칼판은 더 이상 북극성이 아니었고 그가 지팡이 끝에 쇠고리를 붙이고 귀한 보석으로 장식된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을 달았을 때 브라마 씨는 여러 번 잠들었다 깨어났다.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작품의 마지막 손길이 전해지자 지팡이는 깜짝 놀라는 예술가의 눈앞에서 브라마 신의 창조물 중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변했다. 그는 지팡이를 만들면서 새로운 체계, 가득 차고 공정한 체계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옛 도시들과 왕조들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도시와 왕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발밑에 쌓여있는 깎인 나무 더미들을 보았다. 그것들이 여전히 생생한 것을 보고 그와 그의 일에 있어서는 시간의 흐름은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브라마 신의 두뇌에서 나온 한 불꽃이 인간의 두뇌의 부식깃에 떨어져 불붙는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재료도 그의 기술도 순수했기에 그 결과가 환상적인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물건에 입히는 어떤 겉면도 진실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진실만이 끝까지 버틸 수 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거짓된 입장에 있다. 약한 천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경우를 짐작하고 우리를 그 속에 넣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경우에 속해 있는 것이며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란 두 배나 더 어렵다. 우리가 제정신일 때 우리는 오직 사실만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을 존중한다. 의무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지 말고 말해야 할 것에 대해 말하라. 진실은 거짓보다 낫다. 만물 수리공인 톰 하이드는 교수대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재봉사들에게 최초의 한 땀을 꿰기 전 실끝에 매듭짓는 것을 잊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든지 간에 그것을 기꺼이 맞이하고 살아라. 피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것은 당신만큼 나쁘지 않다. 당신이 가장 부유할 때 당신의 삶은 가장 가난해 보인다. 흠을 잡는 사람은 심지어 천국에서도 흠을 잡는다. 당신의 인생이 가난하더라도 당신의 삶을 사랑하라. 당신이 비록 구빈원에 살고 있다고 해도 그곳에서 기분 좋고 감동적이고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지는 해는 부자의 집이나 양로원의 창에나 똑같이 밝게 비친다. 초봄에는 양로원 문 앞에 눈도 녹는다. 인생을 조용히 관조하는 사람은 그런 곳에 살더라도 궁전에 사는 것처럼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생각을 할 수 있다. 마을에 사는 가난한 이들은 가장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그들은 기분이 상하지 않고도 충분히 남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대부분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중 몇몇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며 훨씬 더 불명예스러운 일을 한다. 셀비어 같은 정원의 약초를 가꾸듯 가난을 경작하라. 옷이든 친구든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헌옷은 뒤집어 입고 오래된 친구에게 돌아가라. 물건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변한다. 옷은 팔고 생각은 간직하라. 신은 당신을 혼자 두지 않는다. 만일 내가 모든 시간을 거미처럼 다락방 한 구석에서 지내더라도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한다면 세상은 크게 느껴질 것이다. 철학자는 말했다. 3군의 큰 군대라도 우두머리를 잡으면 쓰러뜨릴 수 있지만 가장 비열하고 품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의 생각은 빼앗을 수 없다.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너무 지나친 걱정과 권위에 자신을 내맡기지 말라. 그것은 낭비이다. 겸손은 마치 어둠처럼 하늘의 빛을 드러나게 한다. 가난과 인색함의 그림자는 우리 주변에 있지만 보라, 창조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간다. 우리는 종종 부로 유명한 크로이소스 왕의 재산을 우리가 물려받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여전히 같고 우리의 수단 역시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상기한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가난에 의해 영역을 제한받더라도 만일 당신이 책이나 신문을 살 수 없더라도 당신은 가장 중요하고 기묘한 경험만을 갖도록 제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가장 많은 당분과 가장 많은 전분을 내는 재료만 사용하도록 강요받게 된 것이다. 뼈에 가장 가까이 붙은 살이 가장 맛있듯 뼈에 가까운 삶도 그러하다. 당신은 사소한 일로부터 보호받는다. 누구도 높은 수준의 관대로 인해 낮은 차원에서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불필요한 부로는 쓸데없는 것만 살 수 있다. 영혼에 필요한 것을 사는데 돈은 쓸모가 없다. 나는 한쪽 벽이 납으로 만들어진 집에 산다. 그 성분에는 종을 만드는 합금이 조금 섞여 있다. 낮에 쉬고 있을 때 종종 그 벽을 통해 바깥 세계로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는 동시대 사람들이 내는 소음이다. 이웃은 나에게 유명한 신사숙녀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만찬에서 어떤 귀족을 만났는지를 말해준다.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문의 내용보다도 관심이 없다. 그들의 관심과 대화는 주로 그들의 일상과 예절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거위는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거위일 뿐이다. 그들은 나에게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이야기, 영국과 서인도 제도의 이야기, 조지아 주인지 매사추세츠 주인지의 고관 이야기 등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무상한 것이어서 나는 마무룩이 그랬듯이 그들의 정원에서 달아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눈에 잘 띄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과시하며 화려하게 걸어다니기보다는 가능하다면 우주를 만든 이와 함께 걸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초조하고 분주하게 천박한 19세기에 사는 것보다는 시간이 가는 동안 서거나 앉아서 생각에 잠기고 싶다. 사람들은 무엇을 축하할까? 그들은 모두 준비위원회이고 매번 누군가의 연설을 기다린다.
하느님도 그날의 사회자이며 웹스터가 연설을 한다. 나는 무게를 달고 균형을 잡고 가장 강하고 정당하게 끌어당기는 것에 의해 끌려가고 싶다. 어떤 경우도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싶다. 내가 여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위에서 어떤 힘도 나를 막을 수 없는 길을 가고 싶다. 튼튼한 기초를 만들기 전에 아치를 세우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한다. 아이들 장난은 그만두자. 세상 어디에나 기초는 튼튼하다. 한 나그네가 소녀에게 자기 앞에 있는 늪의 밑바닥이 단단한지 물었다. 소녀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그 말에 안심하고 발을 디딘 나그네의 말은 곧 복대 끈까지 빨려 들어갔다. 나그네가 소년에게 따졌다. 밑바닥이 단단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저씨는 아직 반도 못 들어갔어요. 사회의 늪도 유사하다. 그것을 제대로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어떤 생각, 말 또는 행동은 아주 드문 경우에만 가치가 있다. 나는 단순히 병원 못을 박는 행동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밤에 더 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망치를 주고 벽에 홈을 느낄 수 있게 하라. 접착제에 의지하면 안 된다. 못을 다 박고 그 끝을 구부려 밤에 잠이 깨더라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하라. 그 일을 위해 뮤즈신을 불러도 부끄럽지 않게 하라. 신은 그런 일을 도울 것이다. 작은 못 하나하나를 우주라는 기계의 대갈못이 되게 하라. 사랑과 돈과 명예보다 나는 진실을 원한다. 나는 맛있는 음식과 술로 가득 찬 식탁에 앉았고 하인들이 아첨 많은 잔치상에 있었지만 성실과 진실을 찾을 수 없었기에 배가 고팠지만 식탁을 떠났다. 접대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음식을 식히기 위해 얼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술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명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들이 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다른 술에 대해 생각했다. 그 술은 더 오래되었고 더 새롭고 더 순수하고 더 영광스러운 해에 제조된 술이다. 나는 집과 정원의 양식이나 파티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나는 왕을 방문했지만 그는 나를 홀에서 기다리게 했고 접대에 대해 무능한 사람인 양 행동했다. 내 집 근처에는 텅 빈 나무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태도는 진짜 훌륭했다. 그를 찾아갔으면 더 좋은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현관에 앉아 무익하고 진부한 미덕을 행해야 하는 것일까? 마치 끈기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 자신의 감자밭을 괭이질할 일꾼을 하나 사고 오후에 생각하는 선함을 가지고 기독교로서의 온유함과 자선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중국인 같은 자부심과 정체된 자기도취에 대해 생각해보라. 이 세대는 자신들을 빛나는 혈통의 마지막 세대라고 여기며 자만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보스턴과 런던과 파리 그리고 로마 같은 도시에서는 자신들의 오래된 가계를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말투로 예술과 과학과 문학에서의 발전을 말한다. 학회의 보고서들과 위대한 인물에 대한 공적인 찬사의 글들이 있다. 이것은 착한 아담이 자신의 선함에 스스로 감탄하는 모습과 같다. 맞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했다. 그리고 신성한 노래를 불렀고 그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가 기억하는 한 말이다. 아사리아의 각종 학회와 위대한 이들은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정말 젊은 철학자들이자 시험가들이 아닌가? 독자들 중 한 사람도 인간의 모든 생을 다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지금은 인류의 역사에서 봄에 해당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들 중 7년간은 옴 때문에 괴로웠던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17년을 콩코드에서 사는 매미는 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구의 단지 겉의 막 부분만을 알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면에서 6피트의 깊이 정도까지도 제대로 탐구해 보지 않았고 그 위로 6피트를 뛰어 올라 본 적도 없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게다가 우리는 생의 거의 절반을 잠을 자며 보낸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지구 표면에 새로운 질서를 설립했다. 진실로 우리는 생각이 깊은 사색가들이며 야심찬 영혼들이다. 내가 서 있는 숲속 땅에 깔려있는 솔잎들 사이로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면서 시야에서 벗어나 숨으려고 했다. 나는 왜 이 벌레가 그렇게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은인이 될 수도 있고 벌레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나에게 머리를 숨기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나는 인간 벌레에 불과한 내 위에 서 있는 더 위대한 은인, 더 위대한 치성을 가진 어떤 존재를 떠올렸다. 세상에는 새로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함을 참고 견딘다. 가장 문명화했다는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기쁨, 슬픔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들은 코맹맹이 소리로 부르는 찬송가의 후렴에 불과하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보통보다 못하고 비열한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옷만 갈아입을 수 있다. 사람들은 영국이 가장 크고 존경받아 마땅하며 미국은 인류의 강국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영국 같은 나라를 나무 한 토막처럼 띄워버릴 수 있는 조류가 모든 이들의 뒤에서 빠져나가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17년을 사는 매미가 다음에 나올지 누가 알겠는가. 세계의 정부는 영국 정부처럼 만찬 뒤에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형성된 것은 아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은 강의 물과 같다. 올해 이것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상승할 것이며 고지대의 척박한 땅을 물바다로 만들지 모른다. 올해가 바로 사건이 많은 해, 물이 흘러넘쳐 사형쥐들이 다 죽는 그런 해일지 모른다. 우리가 사는 땅은 늘 말라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과학이 홍수를 기록하기 이전에 강물이 씻어내린 뚝을 저 멀리 내륙 지방에서 바라본다. 뉴 잉글랜드에서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처음에는 코네티컷주, 다음에는 매사추세츠주의 어느 농가 부엌에서 사과나무로 만들어진 60년이나 된 오래된 식탁의 마른 판자에서 강하고 아름다운 벌레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 나무의 바깥쪽으로 겹쳐있는 나이테의 술을 세어보니 그보다 수년 전 그 나무가 땅에 뿌리 박고 살아있을 때 부화한 알에서 태어난 것이었다. 아마도 주전자의 열 때문에 부화했지만 그 곤충이 밖으로 나오려고 식탁을 깎는 소리가 몇 주 전부터 들렸다고 한다. 이것을 듣고 부활과 불멸에 대한 신념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날개 달린 아름다운 생명이 처음에는 살아있는 초록나무의 백목질 속에 알로 태어났고 그 나무는 차츰 잘 마른 관이 된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사회에 마비된 듯 건조한 삶 속에서 목질의 실제 나이인 나이테에 묻혀 있다가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세상에서 가장 흔한 수공예품 가구에서 탈출해 마침내 완벽한 여름날을 즐기게 될지 누가 알았겠는가. 나는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이를 완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것이 아침의 본성이다. 단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날이 밝아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 눈을 감기는 빛은 어둠이다. 우리가 깨어있는 순간만이 밝아오는 것이다. 새벽은 또 있다. 태양은 그저 아침의 별일 뿐이다.